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자치회 교육정보부 전유민입니다. 오디세이 프로젝트는 졸업생과 인터뷰를 통해 재학생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영상입니다. 그 첫 번째 출연자로 국이 이동구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소개받았듯이 동탄국제고 국이 졸업하고 지금은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동구라고 하고 사실 질문을 몇 개를 미리 전달을 받았는데 어떤 유익한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제가 어제 학교에서 밤을 새가지고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철학이 아주 기초적이고 전통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막연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철학과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철학을 처음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도 있는데 그 꿈틀이라는 동아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겨울에 포럼을 하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학하기 전에 그 단체 톡방에 홍보물이 올라온 거를 보고서 그때 포럼을 처음 갔던 게 철학 공부한 게 시작이었는데, 사실 고백하건대 그때 마르크스라는 이름을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꿈이 저널리스트였고 철학과 올지는 몰랐는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널리즘이 됐던, 아니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사회학자는 디르켐이고, 실제로도 사회학과를 여러 개 원서를 쓸 때 지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디르켐을 파다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또 저널리즘도 파다 보니까 뭐 하버마스 이런 아저씨들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철학과를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동아리에서도 제가 관심 있었던 주제들 가지고 철학하고 엮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은 진짜 철학에 거의 경도되다시피 해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철학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고, 되게 앞으로 어떤 우리 사회의 가치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철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물론 복수 전공도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비중 있게 철학을 계속 공부를 할 생각이고, 그래서 철학과 왔습니다. 동탄국제고등학교 2학년 전문교과에 비판적 사고와 철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수업을 들으신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물론 선생님들께서도 되게 많이 중요한 통찰들을 제시를 해주셨고, 그런 생각들을 사실 평소에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과목으로라도 접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교과목에서 끝났다면은 아마 철학과를 안 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주제들로 어떻게 엮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이고, 저는 사실 3학년 때 수능 공부하면서는 그 생활과윤리 과목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셔서 공부를 많이 했고, 그 이후로도 확장이 많이 되었던 것인데,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특히 수능하고 관련된 지식은 단편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 교과서에 안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걸 좀 독창적으로 찾아서 계속 연구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비판적 사고와 철학이라는 과목도 되게 저한테는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물론 등급이 잘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접해보는 것 자체가 그 동탄국제고에서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고 졸업 후에는 어떤 분야로 진출을 하나요? 사실 철학과 뭐 하는 데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철학과 홈페이지에만 해도 철학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기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안에서도 분파가 되게 다양하고, 되게 뭐부터 해야 되지 이 생각이 저도 지금도 많이 들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역사가 너무 깊다 보니까 진짜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그러니까 여기 뭐 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만큼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디르켐은 사회학자였지만 그 뿌리가 철학이었고, 저널리즘도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철학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심지어는 과학 철학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잘 몰라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진로가 어쨌든 철학이 뭐 근본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 역사를 부정하는 분파들도 있지만 아무튼 그 가운데서 되게 여러 가지 갈래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많은 학과라는 생각 들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탄국제고를 졸업하신 지 약 4개월이 지났는데 고등학교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변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도 저는 통학을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원래 고등학교 때는 눈 뜨면 학교였는데 이제 매일 2-3시간씩 걸려가지고 통학을 하다 보니까 어제 좀 짜증나가지고 그냥 학교에서 자버렸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짜여진 시간표들이 있고 그 안에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범위가 한정이 돼 있다고 할까요? 물론 동아리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교과가 중심이지만 지금 애초에 시간표를 자기가 짜게 되니까 약간 방목을 하는 느낌이 되다 보니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철학과 안에서도 무엇을 공부하는가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도 얘기해보면은 아예 관심 분야가 다른 학생들이 같은 철학과를 붙이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고등학교 교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관리를 특히 예로 들었지만 접할 수 있는 지식의 다양성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 학교가 특히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 도서관도 보시면은 너무 크고요. 그리고 접할 수 있는 자료들도 많고 또 정말 다양한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보다는 확실히 넓고 조금 자유도가 주어진다 이 정도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동탄국제고에서는 뭐 저의 경우에는 통학을 시작했다 정도가 차이일 것 같습니다. 네, 초중고와 다르게 시간표도 학생이 직접 짜는 등 주체적인 활동이 가능하군요. 그럼 혹시 수강 신청은 성공하셨나요? 잡고 싶은 건 다 잡았는데요. 네, 그 이후가 문제였죠. 지금. 큰일 났습니다. 너무 빽빽하게 잡으셨나요? 네, 그것도 한 요인인 것 같고 일단 공부를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약간 위기에 처해 있어서 지금 기말 공부를 슬슬 시작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이는 본교 학생들에게 대학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전하는 멘토링 영상으로 지금부터는 고등학교와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동탄국제고를 선택하신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되고 싶었던 것이 언론인,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제 현안이나 이런 것들에는 지금에 비해서도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기대했던 것이 들어와서 그 동기들하고 아니면 선배들하고 그런 어떤 학술적인 교류가 됐던 아니면 뭐 인격적인 교류가 됐던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막연하게 지원을 했는데 사실 제가 철학과에 올지는 그때 당시에는 꿈에도 몰랐지만 아무튼 제가 의도했던 대로 그런 안목을 키우는 데나 아니면은 좀 의미 있는 인적인 교류를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동탄국제고가 좋은 공간을 제공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지원했고 실제로 그런 효과를 얻었다고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시 중학교 3학년으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는 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거의 3년에서 3년을 그 학교에서 보내니까 약간 그 학교가 아니면은 제 모습을 좀 상상하기가 어렵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가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배운 게 많았거든요. 다시 또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동탄국제고등학교에는 다양한 행사나 프로젝트가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저는 3학년 때 고전 읽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그때 레비스트로스라는 아저씨의 슬픈 열대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들께서도 도움을 많이 주셨고 그 안에서 절대 혼자였으면 못 읽었을 것 같은 소화를 못 해냈을 것 같은 텍스트였는데 그런 기회로 읽어 나갈 수 있었고 실제로도 되게 의미 있는 탐구여서 대학 올 때도 많이 써먹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팁을 드리기는 해야 되니까 말씀 좀 드리자면 뭔가
혼자서 공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뭔가 기회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여력이 된다면 가능한 참여를 하는 거를 좀 권해주고 그런 경험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학술적인 경험들이 저한테는 중요한 걸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금요일 날 집 갈 때 그 아버지가 좀 늦게 데리러 오셔가지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짐 챙기고도 그냥 학교 가서 그냥 남아있고 그런 식으로 금요일 날 보냈는데 그때 시간 남으면은 어디 교무실 가서 선생님하고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저는 윤리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위안을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고3 때나 2학년 때도 사실 코로나 터지고 학생회 하면서 좀 힘들었었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인적 교류가 비단 학생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하고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마지막으로 동탄국제고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3 때 좀 심했는데 뭐라 그럴까요? 뭔가 수능 공부 계속 하고 있을 때 그 무력감이 되게 심했고 또 2학년 때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부하는 것들에 비해서 뭐 다른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면은 뭐 진짜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작업들을 해낸 학자들을 보면서 아 진짜 이런 사람들도 있네 하면서 되게 무력감을 많이 느꼈는데 근데 철학과 와서도 똑같은 고민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철학과 1학년들 그 지도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우연한 기회로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지적 무력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쭤봤는데 그냥 어쩔 수 없고 그냥 그 작아지는 느낌을 즐겨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좌절할 필요가 없고 그거를 하나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걸 주저하지 마라 정도일 것 같고 자기가 부족하다고만 볼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대학에 와서도 느끼는 거지만 동탄국제고에서 3년 살았는데 3년을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게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학교 안에서 못하는 게 있다 아니면은 남들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제가 지켜보면서도 그랬고 제 스스로도 그걸 가끔 느낄 때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너무 작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말라.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